더는 못 참아.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탁자 위에 떨어지며 정적을 깼다. 윤소영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평소 얌전하고 순한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김민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듯 소영의 어깨를 잡았다.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소영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소영의 머릿속에는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5,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민호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에 가족을 중시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소영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탓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고 민호가 그런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다. 우리 소영이 참 착하고 순하네. 우리 민호 복 받았어. 첫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순하다는 말은 말 잘 듣는다. 시키는 대로 잘한다라는 의미였다. 결혼 초기 민호는 다정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우선이라는 그의 말은 시댁 우선이라는 의미였음을 깨달았다. 명절 때마다 소영 혼자 부엌에 처박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시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착한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시어머니의 말이 소영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참아왔는지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차례였다.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신우이 혜진이 놀란 눈으로 소영을 쳐다보았다. 평소에는 늘 웃으며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던 소영이었기에 이런 결연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때 소영의 머릿속에는 결혼 전 민호가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점점 무심해지는 남편과 소영을 단지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시댁 식구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요. 소영이 출장으로 바쁜데 혜진 아이를 봐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시댁과의 만남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소영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시어머니의 요리법을 배우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신혼부부를 배려해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소영아,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젊으니까 손도 빠르잖아. 첫 명절 소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도 남편 민호는 도와주기는커녕 TV만 보고 있었다. 소영이 도움을 요청하자 민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소영은 속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신혼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시어머니는 소영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김장은 물론이고 집 대청소, 가족 모임 음식 준비까지 모든 일을 소영에게 맡겼다. 소영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니까. 나 때는 시어머니 발 씻은 물도 마셨어.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영은 한숨만 삼켰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었다. 민호는 늘 어머니 편이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어. 조금만 이해해줘. 한 번은 소영이 직장 회식으로 시댁 저녁 모임에 늦게 온 적이 있었다. 그날 소영은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시댁보다 회사를 우선시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민호는 뭐 먹고 살게? 실상 소영의 월급이 가게에 큰 보탬이 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소영의 직장 생활이 그저 취미 활동처럼 보였다. 민호도 그런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시누이 혜진이 결혼하면서부터였다. 소영보다 3살 어린 혜진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온갖 부탁을 해댔다. 반면 시부모님은 혜진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우리 혜진이는 어려서부터 여린애라 도와줘야 해. 시어머니는 소영에게는 엄격하면서도 혜진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했다. 심지어 소영이 주말에 쉬려고 할 때도 혜진의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왔다. 소영이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절하면 시어머니와 민호는 가족도 돕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형제간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소영은 점점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 안에서 단지 일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의견과 감정은 늘 뒷전이었고 민호는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다. 소영은 자신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겪었던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혼자 울던 밤들을 기억하며 자신은 절대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돼. 소영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참을수록 시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남편은 점점 더 무심해졌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소영의 집안일 하는 방식을 일일이 지적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빨래 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쏟아냈다. 이렇게 살림을 하니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지. 나 때는 말이야. 소영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들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게으른 며느리일 뿐이었다. 시누이 혜진은 점점 더 심한 부탁을 해왔다. 처음에는 주말에 아이를 몇 시간 봐달라던 부탁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혜진 가족의 장보기와 집안일까지 소영에게 미루기 시작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대청소 좀 도와줘. 나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이런 부탁을 거절하면 혜진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일렀고 결국 소영은 시어머니의 닥달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다. 민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늘 어머니와 여동생 편이었다.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소영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면 민호는 항상 바쁘다며 거절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소영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소영이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자기 혜진이 아파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소영아, 혜진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한대. 내가 와서 애 좀 봐줘. 이미 2달 전부터 계획해온 친구 모임이었다. 소영은 이번만큼은 거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가족도 못 도와주면서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결국 소영은 약속을 취소하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혜진은 심각한 병세는 아니었고 그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소영은 온종일 혜진의 아이를 돌보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모든 것이 바뀐 건 신우이 혜진의 집들이 초대해서였다. 하필 그날은 소영이 1년 동안 기다려온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고 오랜만에 만날 친구들과 저녁 식사 약속까지 잡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집에서 막 나가려던 참에 남편 민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혜진이네 집들이야. 7시까지 가야 해. 소영은 당황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호는 그걸 완전히 잊은 듯했다. 오늘 내가 동창회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벌써 3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웠다. 아, 맞다. 근데 혜진이 집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안 가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야. 그냥 동창회는 다음에 가면 안 돼?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친구들과 식당 예약까지 했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민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신우이 집들이보다 친구 만남이 더 중요하냐? 가족 행사인데 내가 빠지면 어떡해? 결국 소영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동창회를 취소하고 신우이네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들이라고 했지만 혜진의 집은 이사 후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였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이사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집 정리를 못했어. 혜진은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 동현이는 장난감을 여기저기 흩뿌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보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라는 눈짓을 했다. 소영아, 빨리 와서 저녁 준비해. 다들 배고프다고 하잖아. 소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집들이가 아니었다. 그저 혜진의 집 정리와 식사 준비를 시키기 위해 소영을 불러낸 것이었다. 혜진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영에게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모든 일을 시켰다. 민호는 혜진의 남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소영이 혼자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동현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저 아줌마가 내 장난감 치웠어. 싫어. 소영은 잠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하게 널브러진 장난감을 정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소영에게 화를 냈다. 언니, 애가 놀고 있는 장난감은 그냥 둬. 울리지 말고.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래, 애들 물건은 함부로 치우면 안 돼. 동현이가 얼마나 섬세한 아인데. 소영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동창회를 포기하고 왔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영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고 소영은 힘겹게 식탁을 차렸다. 혼자서 요리부터 상차림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소영이 준비한 음식을 보며 투덜거렸다. 아이고,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우리 혜진이는 늘 간을 알맞게 하는데.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동현이는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치며 음식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동현아,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식탁에서는 바르게 먹어야지.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동현이는 더 큰 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싫어. 이모가 뭔데 나한테 그래. 엄마, 저 이모가 자꾸 나한테 그래. 혜진은 소영을 쏘아보며 아들을 감싸 안았다.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 아직 어린앤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시어머니도 가세했다.
그러게. 애가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밥 먹을 때 조용히 있으라는 게 말이 돼?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 애들은 놀면서 크는 거야. 소영은 어이가 없었다. 단순히 식사 예절을 가르치려 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민호도 그런 상황에서 소영을 지지해주기는커녕 동생 편만 들었다. 여보, 우리 조카 좀 그냥 놔둬. 밥 먹는데 왜 분위기 흐리려고 그래? 식사가 끝난 후 소영은 다시 설거지를 도맡아 했다. 혜진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주와 놀아주느라 바빴다. 소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소영아, 내가 혜진이네 집도 좀 정리해줘. 불쌍한 우리 딸 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미 저녁 준비와 설거지까지 했는데 이제 남의 집 청소까지 하라니.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게다가 오늘 중요한 약속도 취소하고 왔고요. 혜진이도 이제 좀 일어나서 자기 집은 자기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라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남의 집이라고? 가족인데. 무슨 남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소영의 남편 민호가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 마누라가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한다고 혜진이네는 남의 집이라고 하잖아.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민호는 소영을 노려보았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소영은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이 결혼 생활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었다. 소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시누이네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한 후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 먼저 나온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7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참아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민호였다. 소영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갑자기 나가버린 거야?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집에 왔어. 더 이상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 뭐, 집에?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혜진이도 언니가 갑자기 가버려서 당황했다고. 이게 무슨 행동이야? 소영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내가 당황했던 건 생각도 안 해? 내 동창회 약속 취소하고 갔더니 진짜 집들이가 아니라 날 일 시키려고 부른 거잖아.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청소까지 하래. 내가 뭐 가정부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또 예민하게 굴어.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사해서 힘든 혜진이 좀 도와주면 어때서? 서로 돕는다고? 지난 7년 동안 혜진이가 나 도와준 적 있어? 시댁 행사 때. 내가 혼자 음식 준비할 때 도와준 적 있냐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 요즘 이상해.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삐치고 그러지 않았잖아.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내가 참았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는 지쳤어. 나도 한 사람인데 이 집안에서는 그냥 일하는 기계 취급받는 것 같아. 무슨 기계야. 그냥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도 시집살이 심하게 하셨대. 그래도 다 참고 사셨다잖아. 소영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 나도 참아야 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나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당신은 뭐 해?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나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그리고 뭐 너도 일한다고 큰 소리지만 내 월급이 더 많잖아. 가족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소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이 너무 서글펐다. 알았어. 이제 알겠어. 당신에게 나는 그냥 돈 조금 벌어오는 가정부일 뿐이구나. 나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소영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남편도 시댁도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밤새 생각한 끝에 소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내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댁으로 향했다. 민호는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잤다고 문자를 보냈다. 소영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호, 혜진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동현이까지. 어머, 소영이 왔네. 어제는 갑자기 가버려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말에 혜진이 거들었다. 그러게요. 언니가 그렇게 예민한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일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소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조용해졌다.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여보,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소영은 민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 모임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정작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소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와도 당연히 저한테만 집안일을 시키셨죠.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처럼 대하셨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 없고 항상 혜진이만 두둔하셨습니다. 혜진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언제 저만 편들었다고 그래요? 소영은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혜진아, 내가 한 번이라도 명절에 음식 준비 도와준 적 있니? 내가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넌 항상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잖아. 심지어 어제는 집들이라고 초대해놓고 날 청소부 취급했어. 민호가 소리쳤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랑 혜진이한테 왜 이래? 소영은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야말로 뭐 했어? 내가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당신은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만 했지. 내가 얼마나 외롭고 지쳤는지는 생각도 안 했잖아.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영아,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좀 차분하게 말하렴.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소영은 시아버지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민호 씨, 우리 이혼합시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영을 쳐다보았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소영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이게 무슨 패륜적인 행동이야.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 타령이야. 소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고 항상 부족한 며느리로만 취급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민호가 소영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러지 말고. 소영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요. 당신은 항상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뿐이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됐다. 민호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소영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동의했다. 소영은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정말 이혼하는 거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친구 미경의 걱정 어린 물음에 소영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다. 후회는커녕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줄 몰랐어.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이제는 의문이야. 이혼 후 소영은 회사에 더욱 집중했다. 그동안 시댁 일과 남편 뒷바라지로 미뤄뒀던 승진 시험에 도전해 과장으로 승진했다.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느낌은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소영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나가며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갔다.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 소영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챘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뀐 소영을 보며 직장 동료들도 놀라워했다. 소영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훨씬 활기차고 예뻐졌어요. 회사 워크숍에서 소영의 프레젠테이션은 큰 호응을 얻었다. 부장님의 칭찬에 소영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혼 전에는 시댁 눈치 때문에 야근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혼 1년 후 소영은 우연히 시누이 혜진을 마주쳤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만난 혜진은 소영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소영은 담담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혜진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사실 언니한테 미안해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혜진의 표정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했다. 알고 보니 혜진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혜진도 일을 시작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혜진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야 언니 마음이 이해돼요. 엄마가 계속 저한테만 일을 시키는데 오빠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소영은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혜진아, 너무 참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야 해. 그게 너한테도 가족에게도 더 좋은 거야.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소영에게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잘 지냈어? 정말 달라 보인다. 훨씬 행복해 보여. 소영은 담담히 대답했다. 응, 요즘 정말 행복해.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없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 집안일도 내가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 어머니도 이제는 널 자주 그리워하셔. 소영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어머니가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가 없고 나서 혜진이한테 기대기 시작하셨는데 혜진이도 이제는 반발하거든. 언니처럼 대하지 말라고. 어머니도 이제야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고 계셔.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인정을 이제야 받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이제 내 삶이 소중해. 다시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카페를 나오며 소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는 후회하는 민호가, 앞에는 밝은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댁의 구속에서 벗어난 소영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그녀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점이었다. 이제 소영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